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 때 하루 쉬고 또 현충일 때 쉬고 했더니 한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6월도 금방 지나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라 그러나요? 예, 그걸 바꿨습니다. 한 3년 만에 바꾼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그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곳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그 파스타라는 앱이 이번에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동안은 원래 혈당 관리하던 앱이었는데 이제 다이어트하고 체중 관리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MBTI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모두 이제 20가지로 분류를 해주는데 저는 팔랑팔랑 카멜레온인가 뭐 해서 주변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저 먹는 것도 이렇게 바뀌는 뭐 그런 타입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또 혼자서 먹지도 잘 않고요. 주로 저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정해주는 메뉴를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타입은 그 팔랑팔랑 그 카멜레온이라는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파스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 덱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매일 출석하면 이제 그 포인트도 좀 주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제 이게 팔랑팔랑 카멜레온 상황 따라 메뉴도 변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의 생활 습관 유형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식사 패턴이 자주 바뀌는 유형이에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메뉴를 정해줘서 그렇고요. 쭉 보시면은 이 피노타입이라 그래서 그 표현형이거든요. 20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중심으로 5가지를 분류했고 각각마다 4개가 있어서 모두 20가지 종류로 사람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타입에 따라서 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그럴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제 첫 번째가 감정형. 기분에 따라 식욕이 크게 달라지고 감정 해소를 위해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우울하거나 좀 외롭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 도파민 터지는 화라산, 변화무쌍 무지개, 변덕제기 파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감정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 이제 환경형입니다. 저죠.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식사량이나 음식 선택이 쉽게 달라져요. 슈퍼스타 앵무새, 팔랑팔랑귀 카멜레온, 맛집 가이드 비둘기, 천하태평 해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동물들인데 이제 재밌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중독형입니다. 배가 불러도 특정 음식을 멈출 수 없고 참기 어려운 강한 갈망을 자주 느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는 뭐 너무너무 뭐가 먹고 싶거나 이런 건 없는데 단 게 갑자기 땡긴다거나 뭐 기름진 게 땡긴다거나 뭐 비 올 때 이렇게 파전 같은 게 땡긴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4가지가 있어서 파워맥스 청소기, 청소기처럼 이제 음식을 빨아들인다는 뜻인 것 같고요. 고요한 블랙홀, 블랙홀도 역시 뭘 빨아들이는 거죠. 앞만 보는 폭주기관차, 욕심, 구러기, 자판기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형입니다. 식사 외 시간에도 습관적으로 간식을 자주 찾고 끼니보다 간식에 더 의존하는 편이에요. 네, 이런 분들 꽤 자주 있으시죠. 주변에 뭐 서랍이나 이런 데 열어보면 또는 가방에 열어보면 그 간식들 많이 갖고 다니시고 실제로 식사에는 별로 많이 안 드시고 과자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 불꽃 열정 에너지바, 마이웨이 땅콩, 겉바속촉 크루아상, 귀차니스트 달콤 머핀 뭐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형입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자기 조절력이 높은 편이에요. 예, 이런 타입이면 참 살도 안 찌고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강철 멘탈 아보카도, 네, 완벽주의 토마토, 통통 튀는 레몬, 이불 속의 순두부 이렇게 4가지는 다 건강한 그런 음식들이네요. 아보카도, 토마토, 레몬, 순두부 자기 조절력이 높은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들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일 테니까요. 아마 대부분 파스타앱 깔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깔으신 분들이 있으면 파스타앱 한번 깔아보시고 또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한번 그 스크린샷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카카오를 갔다 와서 이제 논문을 읽는데 식탐에 대한 논문이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참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무조건 굶는 사람을 흔히 봅니다. 배고프면 물만 마시면서 끝까지 참아봅니다.
하지만 TV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는 순간 여지없이 배달앱을 열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야식이 며칠 후 체중계 위에서 깊은 한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식탐은 다이어트 결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은밀한 적입니다. 그런데 식탐을 참는 게 정말 답일까요? 최근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식탐과 체중 감량의 관계를 2년간 추적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 1년간은 체중 감량을, 다음 1년은 유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건 체중이 줄어들수록 식탐도 함께 줄었다는 점입니다. 줄어든 식탐은 유지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달달한 음식과 탄수화물에 대한 식탐은 초반 6개월에 크게 줄었고 그 이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몸의 변화가 식탐을 조절한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끊는 것보다는 조금 먹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치킨, 초콜릿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폭식 욕구가 줄고 체중 감량에도 성공했습니다. 마치 너무 꽉 조인 고무줄이 튕겨나가듯 완전한 금지는 오히려 식탐을 키우는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탐은 의지로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리듬입니다. 억지로 참는 대신 식사 습관을 재정비하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길입니다. 살을 빼면 식탐이 줄고 식탐이 줄면 다시 살이 빠지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순환이 무리한 절제가 아닌 식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이어트는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내 몸을 길들이는 지혜로운 여정이 됩니다. 저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로 좌우가 되는 그런 타입이라 가지고 식탐이란 걸 뭐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 5가지 유형 중에 중독형인 분들은 그런 식탐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그 식탐에 의해서 주로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다이어트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식탐형인 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Physiology and Behavior라는 곳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나카무라라는 일본 분이 이제 책임자인데요. 일리노이에 계시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에 사시는 일본계 그런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모두 20명이 이제 연구에 참여를 했고요. 12개월 때까지는 남자 5명, 여자 19명이 참여를 했고, 24개월에는 남자 5명, 여자 15명, 이렇게 모두 20명이 참여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소규모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여기는 이제 체중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이고요.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체중이 5% 이상 빠진 분들입니다. 푸드 크레이빙 트레이트 스코어라는 게 식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 측정하는 그런 점수라 그럽니다. 이게 처음에는 45점 정도였는데 1년 동안 체중을 감량하니까 식탐이 이제 많이 줄었고요. 유지기에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됐고, 체중을 빼지 못한 분들은 트레이트 스코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Frequency of General Food Craving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그 식탐에 의해서 음식을 이제 폭식을 했는지 그거를 보는 그 빈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뭐 2회에서 3회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2년 동안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2.67회 정도 됐었는데 이게 6개월만 돼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또 1년이 되면 조금 더 떨어지고 이제 유지기에도 점점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식탐에 의해서 그 음식을 먹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식탐의 빈도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식탐은 없는데요. 그 TV나 뭐 이런 데서 뭘 먹는 장면을 본다거나 이제 TV 광고에서 맥주나 뭐 치맥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먹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먹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그걸 먹고 좀 만족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자꾸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환경형이라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입을 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체중 조절하는 게 유리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중독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팁 하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 초콜릿이나 뭐 치킨이나 맥주나 이런 거를 그냥 딱 끊으면 점점 더 그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답니다. 이제 금단 증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오히려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식사하실 때 그런 걸 조금씩 섞어서 드시는 게 살이 빠지면서 점점 그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든다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